친구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미술 시간입니다. 미술 속 시간 여행을 떠나요. 11단원 미술 작품과 미술가. 이번 시간에는 미술 작품과 미술가에 관한 이야기를 대략 살펴보고 현대 미술 작품과 친해지기 활동을 하겠습니다. 미술 작품과 관련된 미술가의 이야기를 알아봅시다. 잠깐, 미술가는 미술품을 전문적으로 창작하는 사람으로 화가, 조각가, 공예가, 디자이너 등이 있어요. 다음 첫 번째 미술가는 누구일까요? 땡땡땡은 자연물을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이 섬세하게 표현하였지요. 그림을 본 닭이 와서 살아있는 곤충인 줄 알고 쪼아 그림 그린 종이가 뚫어질 뻔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율곡 이의 어머니이기도 한 분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신사임당입니다. 신사임당이 주로 많이 그린 소재는 풀, 꽃, 벌레, 포도 등이었습니다. 신사임당의 초충도라고 하는 그림이 유명하죠? 지금 보이는 그림이 바로 신사임당의 초충도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박을 탐스럽게 익은 수박을 들쥐 두 마리가 먼저 맛을 보고 있네요. 그리고 그 옆에 페랭이 꽃이 피어 있고 그 위로 화려한 나비 두 마리가 날고 있어요.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 가지 나무에 보라색 가지가 아주 탐스럽게 열려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비 두 마리, 벌 두 마리, 저 땅에는 개미 두 마리도 기어가고 있네요. 그 옆에는 방앗개비가 기어가고 있어요. 자, 이처럼 조선시대 여류화가인 신사임당은 시와 글씨에서도 유명했지만 특히 여성 특유의 섬세한 묘사와 뛰어난 색감의 그림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신사임당의 그림에 등장하는 것들은 하찮은 벌레나 보잘것없는 풀들이 대부분이나 신사임당은 이들을 무심코 보지 않고 특유의 관찰력으로 살핀 뒤 잎사귀와 줄기 그리고 벌레의 생김새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고 세밀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그림 속 벌레와 풀들은 금방이라도 그림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생생했죠. 보잘것없어 보이는 생명까지 아끼고 사랑한 마음조차 엿보입니다. 그럼 신사임당의 그림 속에 그려진 꽃과 곤충, 동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바로 가문의 번창과 자녀들의 출세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맨드라미는 벼슬을 하여 출세를 하라는 뜻이에요. 맨드라미의 모습이 벼슬아치들이 쓰는 모자인 달개 볕 모양을 닮아 벼슬하다 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수박은 장수와 복을 받으라는 뜻이고요. 수박씨에는 자손이 많이 늘고 복을 받으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나비는 장수를 기원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는 뜻이죠. 포도는 자손이 번성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뜻을 알고 보니 더 재미있네요. 다음은 마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마티스는 나이가 들수록 자주 아팠죠. 그는 날씨가 온화하고 화창한 바닷가 옆 남프랑스에 살았어요. 1941년에 마티스는 큰 수술을 해야 했어요. 암에 걸렸기 때문이죠. 그때 그의 나이는 71세였습니다. 마티스는 오랜 시간 동안 침대에 머물러 있어야 했으나 살아있음이 행운이라고 느꼈어요. 그러나 그는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데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서 그는 종이를 가위로 수도 없이 오려내서 수많은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위로 그린 그림이라고 불렀어요. 마티스의 가위로 그린 그림 왕의 슬픔을 보겠습니다. 색채가 굉장히 화려해서 참 인상적인데요. 이 왕의 슬픔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티스의 또 다른 작품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달팽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가위로 색종이를 오려서 작품을 만들면 좋은 점이 무엇일 것 같아요? 물감이 튀거나 손에 묻지 않아서 편리한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또 마티스의 다른 그림도 볼게요. 이 그림은 물감으로 그린 작품이에요. 파란 창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다음은 이중섭의 도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한 어부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핀 숲길을 지나갔는데 한참을 걸어도 계속 복숭아 나무뿐이었다. 어부는 그 길을 끝까지 가보았다. 그랬더니 기름진 농가 밭에 아름다운 연못이 있고 닭 울고 개 짖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아주 행복한 마을이 나타났다. 친절한 마을 사람들은 지친 어부에게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게 해주고 편안하게 쉬게 해주었다. 훗날 어부는 그곳을 잊지 못해 다시 찾았다. 하지만 복숭아 꽃길도 행복한 마을도 그곳에 없었다. 방금 들은 이야기와 같은 제목의 도원이라는 이중섭의 작품입니다. 이중섭은 북쪽이 고향인데요. 6.25 전쟁 때 남한으로 내려와서 부산, 통영, 제주도 등지에서 피난 생활을 했어요. 그림 재료를 살 돈이 없어서 담뱃값에 은박지에다가 그림을 그릴 정도로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죠. 결국 생활이 힘들어서 부인과 두 아들을 처가가 있는 일본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항상 가족이 보고 싶었던 그는 바닷가와 아이들을 즐겨 그리며 가족에 대한 그림을 달랬다고 해요. 특히 이 그림은 죽은 첫 아들이 하늘나라에 혼자 갈 것이 걱정되어서 길동무하라고 그려준 거라고 합니다. 그림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니 이 그림이 새롭게 보이고 좀 슬프기도 합니다. 이중섭의 다른 작품도 만나볼게요. 이것은 황소 작품이다. 이중섭의 황소는 굉장히 유명하죠. 이것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물고기와 노는 새 아이, 이 아이들도 바로 이중섭의 그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렸을 것 같습니다. 더 해볼 수 있는 활동들을 소개할게요. 마티스의 가위로 그린 그림의 재료와 방법으로 여러분도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중섭처럼 가족을 주제로 우리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